그 후로 그는 가끔씩 샵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있을 때는 그가 오지 않았고, 꼭 손님이 없을 때 그가 왔습니다. 어떻게 손님이 없을 때만 알고 와요? 하고 물었다. 아, 지나가다 보면 보여요. 괜히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게 싫어서요. 아, 그러셨구나. 난 어떻게 알았나 하고 궁금해했어요. 그의 머리를 보니 손질할 시기가 된 것 같아 앞머리를 손으로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가 화들짝 놀라며 머리를 뒤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세요? 저는 황당해서 이놈이 또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네 하고 머리 자를 때가 돼서 그런지 한번 해본 거예요. 직업정신이 하도 투철해서요. 아, 그러셨구나. 제가 머리 자를 때 머리 만지는 건 괜찮은데 다른 데서 그래서 좀 당황했어요. 서로 웃으며 당황했던 상황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던 방문이 어느새 하루 간격으로 줄어들었고 나중엔 하루라도 그를 보지 않으면 가슴 한쪽이 허전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린 점점 가까워졌지만 우리는 서로의 보이지 않는 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이미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서 살짝만 건드려도 끊어질 듯 위태롭고 아슬아슬하게 말입니다. 그러던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샵문을 열고 준비를 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마음이 설렜습니다. 초콜릿과 장미 한 다발을 든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였습니다. 그가 생각났습니다. 제 손이 저절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농담 반, 진심 반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답이 없었고 괜히 부담스러웠나 싶어 서둘러 문자를 다시 보냈습니다. 안 사와도 돼요. 그냥 농담이에요. 그런데 30분쯤 지났을까요? 샵 문이 열리며 깔끔한 슈트를 입은 그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리본으로 장식된 초콜릿 상자가 한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가 너무 멋있게 보였고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몹시 당황한 얼굴이었습니다. 하필 그 순간 샵 안에는 4-5분의 할머니들이 파마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초콜릿을 카운터에 놔두며 여기 초콜릿이요. 하고 부끄러웠는지 눈만 마주치고 샵을 나갔습니다. 저는 할머님께 잠깐 양해를 구하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미안해요. 괜한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초콜릿을 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줄까 고민하다가 문자를 받고 좋았어요. 근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분들이 많아서 좀 당황했어요. 오늘이 발렌타인데이라서 할머니분들도 할아버지분들과 저녁에 데이트가 있나 보네요. 라며 어처구니가 없는 말을 하여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어처구니가 없는 말에도 내가 웃을 수 있었고 그에게는 가식적인 표정이 아닌 내가 가진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서 그를 보면 볼수록 마음이 매우 편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살 테니 저녁 시간 괜찮으세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 끝나고 연락 주세요. 라고 하며 차에 올라탔다. 그가 가는 모습을 본 후 샵에 들어가니 할머니분들이 웅성웅성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러세요?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남편이요? 다른 한 분이 말씀을 거두셨습니다. 무슨 남편이여? 애인이구만. 남편이 그런 거 사오는 거 봤어? 없지, 없어. 남편이 뭘 저런 거 사와. 원장님, 좋겠어. 아이고, 애인 인물이 훤하구먼. 그래서 요새 원장님 표정이 밝고 이뻐 보였구만. 잘해봐. 순식간에 할머니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붉어지는 게 느껴졌지만 그냥 엷은 미소만 지었습니다. 친구예요. 그러자 롤을 감고 계시던 한 어르신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애인이지. 할머님들의 말씀에 한바탕 웃음 바다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샵 문을 좀 일찍 닫고 그의 차를 타고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바닷가 근처의 피자집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피자를 처음 먹어봤습니다.
치즈가 길게 늘어지는 모습도 토마토 소스의 새콤한 냄새도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입에 안 맞아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피자라는 것을 처음 먹어봐요. 순간 그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다른 데 갈 거려. 그 말이 이상하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저희 처음을 배려해 준다는 것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마법에 끌리듯 이상한 냄새의 피자가 자꾸 생각나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서 피자 한 판을 다 먹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맛보다는 그의 따뜻한 배려가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 바람 쐬러 갈까요? 그는 차를 몰아 바닷가 선착장으로 향했습니다. 엔진을 끄자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디오에서는 케니지의 Going Home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색소폰 연주가 파도 소리와 잘 어울렸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은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눈 좀 감아볼래요? 그는 좀 당황해 하더니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기울여 그의 어깨에 제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렇게 기댄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하며 숨을 쉬는데 내 숨가쁜 소리가 그에게 들릴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그도 그의 머리를 제 머리에 살짝 기대었습니다. 그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나만의 일방적인 행위가 아닌 그도 호응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오른팔이 천천히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볼에, 그리고 입술에 닿았고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그와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의 키스는 깊고 강렬했으며 내 숨도 다 흡입해 주었습니다. 온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의 부드러운 손이 제 귀와 볼을 스치고 목을 지나 가슴에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 시간 서로의 숨결만 느꼈습니다. 입술이 살짝 떨어졌을 때 우린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고 다시 한번 짧은 입맞춤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헤어짐을 알리는 인사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의 달도, 별도, 스쳐 지나가는 가로수도 모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빛나는 줄 몰랐습니다. 집 앞에 거리를 두고 그가 차를 천천히 멈췄습니다. 다시 한번 짧은 키스가 이어졌고 그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보러 갈게요. 그 말 한마디가 제 온 마음을 붙잡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할 만큼 심장이 뛰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그를 와락 안았습니다. 이제 가야죠.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그의 시선이 느껴졌고 그의 차가 서서히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조수석 창문이 열리며 그가 한 번 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차 불빛이 길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저는 서서 바라봤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남편은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깨워 방에서 자라고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아침과 달라 보였습니다. 입술이 살짝 부어 있었고 뺨에는 홍조가 남아 있었습니다.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 문자가 왔습니다. 좋은 꿈 꾸고 내일 또 봐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감사했어요. 내일 봬요.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고 가장이자 아내이며 엄마로만 살아온 저에게
그는 잊고 있던 여자라는 존재를 깨워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의 바람의 향기, 그 입맞춤, 그 미소가 아직도 제 안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내가 만약에 혼자였다면 어떠했을까,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침대 위 천정을 도화지 삼아 쓰고 지우고 또 다시 쓰고 지우고 그렇게 지울 수 없는 내 과거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잊고 싶던 기억은 지워지지 않고 아직 내 기억 저편에 남아 있었습니다.